친딸 살리겠다고 잃어버렸던 막내딸 간을 몰래 떼어다 쓰려던 엄마 얘기 듣다 보면 진짜 욕 안 나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민간의료재단 중앙병원 이식외과 앞 번호표 기계가 멍하니 빨간 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 영나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선반에 비치된 잡지가 바닥에 쓸려 내려가도 사람들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 것도 영나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내 수술 공여자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엄마 오미숙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선 채 눈썹만 찌푸렸습니다. 그걸 왜 알아? 그냥 내 몸에 맞는 사람 어렵게 찾았다. 거기까지만 알면 되지. 어렵게 찾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 어렵게 찾았다는 그 사람이 혹시 지은우 맞아요? 간호사가 아까 무심코 말해버린 이름, 영나는 그 두 글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은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름이 같이 떠올랐거든요. 이유라. 5살짜리 꼬맹이가 비오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울면서 부르던 자기 이름, 유라야, 유라야 외치던 그 목소리까지요. 무슨 엉뚱한 소리야. 지은우가 왜 나와? 오미숙은 눈을 회클기며 못 들은 척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영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우. 지씨 집에 입양 갔던 아이 이름도 묘하게 그런 식이었거든요. 혹시 예전에 잃어버렸다고 했던 우리 막내 유라, 이름 바뀐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오미숙은 급히 영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입 다물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닌 건 엄마죠. 잃어버렸다며. 비 오는 날 놀이공원에서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애를 놓쳤다며.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살아있었고 이름 바꿔서 크고 있었고 엄마는요. 그 아이간 검사부터 시킨 거죠? 나 살리려고. 말하면서도 영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기가 미친 건 아닌지 진짜 착각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스쳐갔는데요. 엄마 눈에 스친 단 1초짜리 죄책감이 모든 걸 확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니라고 했지. 잃어버린 애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랬잖아. 죽었다면서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장례도 치렀다면서요. 근데 또 찾았네요. 그리고 또 속였네요. 그 아이한테도 나한테도. 영나가 목소리를 높이자 오미숙이 다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 그 입 다물어. 유라는 그 애는 애초에 오래 못 살 몸이었어. 의사가 그랬잖아. 폐도 약하고 간도 안 좋고 키워봤자 평생 병원비만 들래라고. 그래서 뭐예요? 영나가 엄마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주차장에 버리고 온 거예요? 나보고 가자. 뒤돌아보지 마 그러면서 유라가 발에 매달려서 울던 거 나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5살 유라가 젖은 우비자락을 붙잡고 엄마, 가지마 하던 장면이 영나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재생됐습니다. 어린 영나는 엄마 손에 이끌려 뛰다가 뒤돌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때 엄마가 그랬죠. 다시는 그 이름 꺼내지 마. 잊어버려. 잊어야 우리가 산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을 뿐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는데요. 그래, 잊어야 사는 거였어. 오미숙이 처음으로 솔직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간이 안 좋다고 했잖니. 두 딸을 다 잃을 순 없었어. 하나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살려야 했고. 나 엄마야. 엄마면 그렇게라도 해야 해. 엄마가 아니라 그냥 거래자죠. 살아있는 사람 장기부터 생각한 거잖아요. 영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막내딸 이름 지워버리고 대신 내 배에 그 아이간을 심어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엄마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식만 잘 되면 다 끝나는 거야. 오미숙이 이를 악물고 말했죠. 유라 아니, 그 애 지금도 행복한 줄 알아? 고아원 전전하다가 시설에서 나와서 공장 다니면서 허리 휘어라 일하는 애야. 어차피 힘들게 살 거 내 안에 들어와서라도 의미 있게 죽는 게 낫지. 와, 대단하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물건처럼 말하지. 영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이 수술 안 해요. 유라간이면 더더욱 싫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오미숙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넌 뭐라도 선택할 입장이야? 내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아니? 공여자 구하는 게 마트에서 장 보는 줄 알아? 누구간이든 일단 붙여야 살지. 누구간이든이라니요. 엄마 진짜 사람 맞아요? 둘 사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이식외과 전공의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여기선 조금만 조용히 그러다가 영나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빠르게 오르내리는 숨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열은 재보셨어요? 체온계를 대보니 화면에 38.9가 떴습니다. 이 상태로 수술실 못 들어갑니다. 일단 안정부터 시키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나가 힘이 쭉 빠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비해온 용기와 분노가 체온과 함께 한꺼번에 치솟았다가 확 식어버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또 시간 벌었네. 스스로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오미숙이 단숨에 받아쳤습니다. 기어이 수술 미루고 싶었지? 일부러 열낸 거 아니야? 엄마, 제발 좀요. 영나는 더 말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머릿속 어딘가를 누가 계속 긁어대는 것처럼 괴로웠는데요.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이 병원 옥상 난간을 붙잡고 서 있던 날이었죠. 그날도 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간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말과 이대로 버티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고 영나는 그냥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에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난간 너머로 도시 불빛이 번져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바람이 시원하다기보다 등을 밀어 떨어뜨리고 싶은 손 같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뇌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발끝이 난간 방향으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안 되더라고요. 한 발 더 내디디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툭 어깨를 잡았죠. 진짜 떨어질 사람은 이렇게 오래 서 있지도 않아요. 툭 튀어나온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고 우준의 형이기도 한 한우진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서로 줄다리기 하는 사람만 여기까지 올라와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 그게 내가 아직 끝날 준비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날 그가 영나를 의국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건네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자기 인생을 포기할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요. 누구한테도 안 들키고. 너처럼 이렇게 바람 쐬러 올라왔다가 한참을 서 있는 애들은 사실은 살고 싶은 쪽에 한 표 더 던진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하고 버텼더니 우진이 웃으면서 그랬죠. 아니, 너 아직 사랑도 제대로 못 해봤잖아. 첫 키스도 안 해봤으면서 벌써 인생 종치겠다고. 너무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그 말에 그때는 어이없이 웃음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식외과 앞 의자에 앉아있으니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직 제대로 사랑해본 적도 없는데 내 인생을 엄마랑 저 막내 동생 간에 대한 죄책감으로만 끝낼 순 없지. 근데도 마음 한번 정리한다고 해서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동생이 살아있고 그 동생 간을 자기 몸에 심겠다는 엄마가 실성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가 또 하나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영나야.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우준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민간그룹 계열사에서 운전기사 겸 비서로 일하고 있는, 그러면서 툭하면 병원까지 데리러 와주는, 그리고 영나가 요즘 자꾸 이상하게 신경 쓰이고 있는 그 남자였죠. 어디야? 수술 앞두고 있다면서 목소리가 왜 그러냐? 비밀 하나 알았는데요. 그게 너무 더러워서요. 그럼 차에다 토하지 말고 내 앞에서 털어놔. 내가 쓰레기통 역할은 자신 있거든. 쓸데없이 다정한 농담을 하면서도 우준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그게 또 영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병원은 그만 나오고 밖으로 좀 나와. 너 타라고 새 차 뽑았어. 직접 보여줄게. 또 아빠 차 몰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내 거야. 민강 모터스에서 할부로 긁은 거. 그러니까 공짜로 타지 말고 인사 잘해라.
그 순간만큼은 간이고 이식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영란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을 나섰고 1층 현관을 나가자마자 눈앞에 우준이 세워둔 검은 SUV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차라고요? 말이 돼요? 뭘 그렇게 놀라. 너 같은 VIP 모시려면 이 정도는 타야지. 장난스럽게 말하면서도 우준 눈에는 피곤함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것조차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죠.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갑자기 계기판에서 B- 소리가 났습니다. 빨간 경고등 하나가 눈 깜빡할 새에 3번이나 깜빡였어요. 이게 뭐야? 멀쩡한 새 차가 왜 경고음을 울려? 우준이 당황해서 차량 매뉴얼을 뒤적이기 시작했고 둘은 차를 몰고 바로 근처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정비사가 훑어보더니 처음에는 변속기 센서 문제인 줄 알고 이리저리 연결선을 살펴봤는데요. 바퀴 쪽을 보다 말고 도구를 집어던지며 웃었습니다. 와, 사모님이 굉장하시네. 사모님이요? 차주인 어머니 맞으시죠? 이거 완전 고급형 위치 추적기인데요. 뒷바퀴 휠하우스 위에 깔끔하게 숨겨놨네. 쓰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까지 티 안 나. 게 달아놓은 건 처음 봐요.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치 추적기요? 네. 어디 다니는지, 어디 몇 시간씩 서 있는지 다 찍히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진짜 관심 많으신가 보다. 정비사가 능청스럽게 웃어 넘기는데 영란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괜히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병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와. 그게 그냥 잔소리가 아니었단 겁니다. 엄마는 문자 그대로 길 하나, 골목 하나까지 전부 보고 있었던 거죠. 빼드릴까요? 정비사가 태연하게 물었지만 영란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빼버리면 당장 엄마한테 전화가 올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숨 쉴 공간이 없는 것 같고.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우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두세요. 괜히 건드리면 더 난리 날 수도 있으니까. 대신 우리도 이걸 이용해 볼까요? 이걸요? 위치 추적기 달려있다는 건 내 엄마가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확인하려는 거잖아. 그럼 한번 일부러 보라고 해. 화나보라고. 보고 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그 말이 이상하게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대로 들이받고 깨부수자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날 저녁 영란은 일부러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강빌라 가장 위층, 자기 집 거실로 우준과 함께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 집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회의, 엄마는 병원. 잠깐 쉬다 가요. 너 집에 남자 데려오는 거 원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우준 씨는 그냥 의전팀 직원이잖아요. 기사님이 집에 들어왔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심장은 귀까지 뛰고 있었습니다. 첫 키스도 못 해봤다는 정신과 선생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때 마침 절친 소리가 피해 다니듯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죽었어. 나 학원에서 키스 장면 찍는다고 남자의 입술에 립스틱 묻혀왔잖니.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 소리는 연기 학원에서 연습하느라도 난리였고 영란은 그런 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충동적으로 그랬죠. 야, 그럼 나도 연습 좀 시켜줘. 뭘? 키스. 나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근데 어떤지 너무 궁금해. 그리고 영란은 슬쩍 우준을 힐끗 봤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소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소리 죽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헐, 누구냐? 혹시 저기 서 있는 그 사람? 쉿. 우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소리는 자기 오빠 덕구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남자 역할은 덕구가 하고 나는 감독 겸 코치. 덕구는 떨떠름해했지만 결국 소리의 등살에 밀려 소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서로 눈을 쳐다봐. 그렇게 지그시. 너무 쳐다보면 싸움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살짝 부끄러운 척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는 거야. 소리가 시범을 보이면서 덕구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쥐고는 입을 내밀 듯 말 듯
애매한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이야. 그냥 입술만 갖다 대면 그건 기습이고 약간 머리나 뺨을 감싸줘야 설렌다니까. 이렇게 뒤통수 쪽을 받쳐주면 안정감이 들거든. 그 순간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낮게 깔린 목소리에 세 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는 양복 차림의 아빠 이태석이 서 있었죠. 민간개발 대표이사.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면 절대 권력인 그 아빠요. 아빠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영나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독구는 소파 뒤로 훌쩍 숨었고 소리는 어정쩡하게 손을 내렸죠. 회사 사람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집 거실에서 연애 연습까지 하냐? 이태석의 시선이 천천히 우준에게로 향했습니다. 한우준 씨 맞지? 운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코치해. 아, 대표님. 저는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고요. 방금 들어와서 상황을 변명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나가. 차가운 말투에 거실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표님, 저야 나가면 그만입니다만 우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려는데 영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우준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는 더 기가 막히다. 간이식 앞두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죽겠다는 소리 하더니 이제는 남자랑 장난칠 여유까지 생겼냐? 아빠의 말끝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고 그게 또 영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나는 늘 관리해야 할 환자 아니면 집안 이미지에 흠이 되는 문제야 둘 중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죠. 그때였습니다. 뒤늦게 집에 들어온 오미숙이 현관에서 상황을 보고는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누가 봐도 화살은 우준을 향하고 있었지만 말은 영나에게 날아왔습니다. 내가 겨우겨우 간 공여자 구해서 살려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사이에 넌 기사 끌어들여서 뭐 하는 거야? 너한테 헛바람 넣은 저 인간 당장 잘라. 사모님, 전 그런 의도로 온 게 아니어서 우준이 한마디 해보려다가도 오미숙의 살벌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우준 씨. 이태석도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내일부로 출근하지 마요. 적리금은 인사팀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야. 공기가 확 식어버렸습니다. 우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소리는 입술을 깨물며 영나 눈치를 봤습니다. 정말로 가장 믿던 사람 하나가 자기 눈앞에서 잘려나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영나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병원 옥상 난간, 이식외과 대기실, 정비소에서 본 위치 추적기, 잃어버렸다고 했던 막내 동생의 이름, 그리고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말들까지. 한꺼번에 솟구치더니 입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우준 오빠 자르시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영나를 쳐다봤죠. 나도 말할래요. 뭘? 오미숙이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아빠한테. 엄마가 어떤 식으로 막내딸 간 거래하려고 했는지 싹 다요. 영나야. 놀이공원 주차장에 5살짜리 버려두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거짓말한 얘기부터 나 살리겠다고 다시 찾아와서 간 검사부터 돌린 얘기까지. 그 아이 이름이 원래 이유라였다는 것도 지금은 이름 바뀌어서 지은우라는 것도. 그리고 그간이 결국 누구한테 갈 뻔했는지까지 다 말해볼까요? 이태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아빠도 모르는 게 많으시죠?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면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식을 둘이나 장기 창고 취급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요. 민간그룹 이미지 진짜 볼만해질걸요? 영나는 손에 쥐고 있던 위치 추적기를 꺼내 식탁 위에 탕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정비소에서 뺄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뽑아온 그 기계요. 빨간 불이 깜빡이며 아직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내놓죠. 기사님 차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서 딸이 어디 가나 훔쳐보던 이야기. 누가 봐도 스릴러 같아서 사람들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소리까지 섞인 그 말에 오미숙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날 협박해? 응. 영나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욕먹어야 할 사람, 누군지 이제 좀 제대로 정하자는 거예요. 남들 보기 좋은 가족 만들겠다고 잃어버린 애를 간 공여자로 세탁해서 들여오려던 엄마인지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첫 키스 연습이나 해보려고 한 나인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주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는 듯 서 있었고 소리는 아예 소파 뒤에 숨어서 두 눈만 내밀고 있었죠. 결국 먼저 무너진 건 오미숙이었습니다. 우준 씨.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장은 그만두라고는 안 할게요. 대신 이 집에서 우리 딸이랑 엮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았지? 완벽한 후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장 쫓겨나는 건 막은 겁니다. 우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영란을 봤고 영란은 그 눈을 보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막내 동생 유라, 아니 지은우에 간 이야기가 집안의 약점이자 자신의 유일한 무기가 돼버린 현실이 너무 씁쓸했거든요. 그리고 너. 엄마가 다시 영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버틸 거야? 그 애간 아니면 다른 공여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몰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 못하겠어요. 영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엄마 마음대로 내 삶, 내 몸, 내 사랑까지 컨트롤하는 건 오늘로 끝이라는 거. 엄마는 여전히 이를 갈고 있었고 아빠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앉아있을 뿐이었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영란은 더 이상 유라 얘기를 입 밖에 못 꺼내는 겁 많은 아이가 아니었고 옥상 난간에서 발을 떼지 못하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대신 욕이라도 실컷 먹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입으로 말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집 거실에서 엄마를 상대로 터뜨린 첫 번째 반격이었죠. 그날 밤 영란은요. 진짜로 미친 사람이 엄마인지 자기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자기 방 문을 쾅 닫고 들어왔는데 막상 불 끄고 누우니까 아까 자기 입에서 쏟아진 말들이 되감기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버려둔 5살짜리, 죽었다고 거짓말한 엄마, 다시 찾아와서 간 검사 돌린 막내딸, 그리고 그 간을 나한테 심겠다는 엄마, 이걸 진짜 내가 협박 카드로 쓰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스로도 꼴 보기 싫어지는데요. 이상하게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입 닫고 있으면 착한 딸이고 한 번만 입 열면 폐륜녀 되는 구조였으니까요. 침대 머리맡 휴대폰이 덜덜 떨리면서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준이었죠. 살았냐? 메시지 딱 2글자. 진짜 별 내용도 아닌데 그걸 보는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안 잘리겠네라는 말 하나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저렇게 투박하게 쓰는 사람이라서 더 마음이 갔거든요. 영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분간은 안 잘릴 거예요. 대신 나 오늘 진짜 나쁜 애 됐어요. 답은 금방 왔습니다. 나쁜 애라도 살아있어야 나보고 욕을 하지. 먼저 자라. 내일 병원 가야지. 문장 끝마다 쓸데없이 다정한 게 묻어있어서 또 한 번 심장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옆벽 너머에서 엄마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오는 거예요. 영란은 반사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아빠 서재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여보, 이대로 못 멈춰. 오미숙 목소리였습니다. 낮에는 기세등등하던 그 톤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가 부서진 사람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미 병원 쪽에 얘기 다 들어갔어. 공여자 조건 맞는 애 찾는다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지금 와서 접자고 하면 병원에서 우리 집 발표부터 할 거야. 장기 반출 리스트에 우리 이름 올라가면 민강이 어떤 꼴 나는지 몰라. 이태석은 낮게 욕을 한번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둘째 버리고 막내를 써서 둘을 다 망치겠다는 거냐? 버린 건 나잖아. 당신 아니고. 오미숙이 비웃듯 쏘아붙였죠. 놀이공원 그날 내가 애를 내려놓고 당신이 뒤돌아봤으면 끝났을 일인데 당신은 손만 끌고 뛰었잖아. 지금 와서 착한 척하지 마. 우리 둘이 같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같이 책임져. 영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머릿속에서만 돌던 장면이 엄마 입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버렸다는 말. 그게 그렇게 쉽냐 싶었습니다. 책임지자는 게 그의 몸에 칼 대자는 거냐? 아빠가 낮게 물었고 엄마는 아주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평생 힘들게 살해야. 질질 끌다가 결국 어디서 쓰러지느니 우리 딸 살리는 데 쓰이면 훨씬 의미 있지. 우리 집,
우리 회사 지키는데도 도움되고. 세상에 이보다 효율적인 선택이 어디 있어.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 말이었는데요. 그걸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다는 게 더 소름이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 두고 듣고 있으니까요. 영나는 순간 문 열고 나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다가도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 합리화까지 끝낸 사람들이구나. 내가 오늘 처음 반항해본다고 이게 바뀔 리는 없겠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아까 거실에서 꺼내든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이유라 이야기. 그리고 지은우라는 이름. 나만 유일하게 그 아이를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자 몸이 더워졌다 추워지기를 반복했죠. 같은 시간, 전혀 다른 동네에서는요. 유라 아니, 지금 이름으로는 지은우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공장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은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바닥에는 기름때 묻은 눈발이 질척하게 쌓여 있었는데요. 은우는 그 눈을 밟을 때마다 툭툭 튀는 소리에 자꾸만 기분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조립 라인에서 같은 동작만 반복하다 보면요. 머리는 멍해지고 몸만 남아요.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잡지 못하면 월세도 못 내고 학원비도 못 내고 병원 진료비도 밀릴 판이라 버티고 있었죠. 공장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딱 한 개만 사 먹고 갈까 고민하던 찰나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재단 상담센터.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네, 지은우예요. 은우 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강검진 겸 후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조건이 너무 잘 맞으셔서요. 이번 달 안으로 진행하면 장학금이랑 생활비 지원도 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상담센터 직원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했는데요. 그 친절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그거 장기 기증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아, 그럼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향후에 그런 뜻이 있으신 분인지 미리 파악하는 정도 할까요? 은우 씨처럼 건강한 젊은 분들이 나중에 좋은 일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은우는 한번 만나본 중년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병원 상담실에서 마주쳤던 너무 깔끔해서 병원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환자 구호자 같지도 않던 여자. 자꾸만 힘들지 않았냐. 지금까지 혼자 버텼다면서요. 라며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던 그 사람이요. 마지막에 명함 하나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민강의료재단 이사 오미숙이라는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우 씨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해요. 그때 그 여자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도 여기까지 혼자 잘 버틴 거 참 대단해요. 그런데 세상에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슬쩍 말했습니다. 은우 씨가 조금만 용기 내주면 다른 아이 하나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어딘가 찜찜했지만 은우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살려준다는 말도 장학금이랑 생활비라는 말도 다 눈이 돌아갈 만큼 달콤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 집에 돌아가 혼자 누워있으니 그 여자 눈빛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말만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상대를 측은하게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저러는 눈빛이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포장마차 옆에 서서 어묵꼬치를 하나 물고 있다가 은우는 결국 상담센터 통화에 대답했습니다. 저 일단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근데 건강검진 일정이 있기는 하니까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은우 씨도 좋은 기회 놓치기 싫으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어묵 국물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좋은 기회인지 누군가를 위한 좋은 기회인지 점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강빌라에서는 아주 어색한 가족 아침 식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집 식탁은 원래도 싸늘했지만 그날은 진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빠는 신문 대신 태블릿으로 경제 기사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엄마는 거의 밥도 안 먹으면서 커피만 저었어요. 영란은 시리얼을 우유에 붓다 말고 숟가락만 뱅뱅 돌렸죠. 그 사이에서 우주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대표님 출근 준비 돕는 것도 숨 막히는데 오늘은 어제의 여파 때문에 공기가 더 무거워서요. 그런데 이태석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한우준 씨. 네, 대표님. 오늘은 운전 말고 병원 좀 같이 가자. 이식센터 쪽 일정이 있어서. 어제 해고 통보 비슷한 말까지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부른 거였죠. 우준 입장에서는 상황 파악이 안 됐지만 티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눈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은 안 했습니다. 어제 영나가 꺼내든 협박이 아직 목에 걸려 있었거든요. 나도 병원 갈 건데. 영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공여자 검사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엄마는 잠깐 눈치를 보더니 억지로 미소 비슷한 걸 떠올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애 아빠도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의사 말 잘 들어둬야 하니까. 그 말 속에는 쓸데없이 입 놀리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있었죠. 세 사람은 그렇게 한 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우주는요. 백미러로 자꾸 영나를 훔쳐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툭툭 농담이라도 던질 텐데 오늘은 입을 굳게 다물고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쟤 진짜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타입인데 괜찮을까? 걱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태석은 바로 병원장실로 올라갔고 영나는 간 이식 코디네이터랑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미숙은 병원장실과 상담실 사이 복도에 서서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센터장님, 그 아이 오늘도 출근했습니까? 목소리가 예의 그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상담센터장이었고 오미숙이 말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죠. 네, 오늘도 야간 근무하고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건강검진 일정은 이번 주 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질질 끌지 마세요. 우리 둘째 아이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요. 이번 달 안에는 모든 절차 마무리돼야 해요. 유창하게 마치 회의하듯 말을 이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그는 며칠 전부터 이 집 이야기의 이상한 부분을 조금씩 짚어보고 있었거든요. 둘째, 막내, 공여자, 검진, 재단 후원 단어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얽혀 있었어요. 몇 주 전 옥상에서 영나를 붙잡았을 때만 해도 그냥 불안장애와 우울 때문에 힘든 환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 영나의 표정이 달라진 걸 보면서 느낌이 이상해졌습니다. 저건 단순히 아픈 사람 표정이 아니고 뭔가 들고 싸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표정인데 의사니까 더 예민하게 보였죠. 그때 마침 상담실 문이 열리며 코디네이터가 종이 몇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기존에 기억하고 계신 어린 시절 이야기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다고 하셔서요. 가족력이랑 과거 병력 정확히 다시 한번 적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미숙이 받아본 문서에는 과거 간질환 가족력 여부, 어린 시절 입원 수술 기록, 입양 및 위탁 양육 경험 여부 같은 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입양 및 위탁 양육 경험 여부 칸에서 손이 멈췄어요. 그 칸에 체크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 숨겨온 일이 한 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잠깐 멈칫한 그 틈새에요. 코디네이터가 무심코 말을 보탰습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잠재 공여자분 있잖아요. 그분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좋게 나와서 장기 상태가 너무 괜찮다고 의사들이 놀랐어요. 나이가 어린데다가 간 수치도 깨끗하고 이 정도면 이식 후 예후도 좋을 것 같다고. 그 말이 복도 한쪽에서 오늘 공여자 리스트에서 보내. 이름이 2개이네. 놀이공원에 버려두고도 지금 다시 간 떼려고 하는 애. 영나는 숨을 몰아 쉬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최소한 내 몸에 들어올 뻔한 사람 얼굴은 직접 보고 싶어요. 우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대표님 일정 끝나기 전에 다녀오려면 지금 바로 가야겠다. 차 빼올게. 둘은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가는 내내 공기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침묵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우준이 먼저 입을 열었죠. 너 후회 안 하겠어? 그 애 만나면 더 괴로울 수도 있어. 지금은 그래도 머리로만 상상하는 존재잖아. 얼굴 보면, 목소리 들으면
냄새 맡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은 산 사람인데 너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죄책감이랑 억울함이랑 다 섞인 귀신이잖아. 영란은 창밖만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귀신이었어요. 매년 생일마다 옷장 안에서 울었던 애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커지는 게 그게 귀신 아니고 뭐예요. 차라리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야 미안하다고 빌든 싸우든 욕먹든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때렸는지 우주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회색 벽돌로 쌓은 오래된 공단 지대였습니다. 공장 앞 편의점 유리문에는 야간 근무자 할인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안에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젊은 여자애가 계산을 보고 있었어요. 머리를 질끈 묶고 커피 몇 잔이랑 컵라면 계산을 해주고 손님들이 나가면 곧장 휴게실 쪽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오는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영란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랑 눈이 똑같아요. 진짜로 맞는지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영란은 그냥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저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한 걸음만 더 가면 20년 동안 묻어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한 걸음이 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 옥상 난간에서처럼 여기서도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갈래? 조금만 더 보고. 영란은 유리문 옆에 기대서서 은우의 작은 동작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손님에게 영수증 건네줄 때 살짝 고개 숙이는 습관, 물건 떨어뜨린 아저씨 대신 주워주고는 조심하세요 하고 웃어주는 표정, 계산대 밑에 두 손 모으고 서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부여잡는 자세까지. 어쩜 그렇게 어릴 때랑 똑같은지 그게 또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요? 편의점 자동문이 띠링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문으로 누군가 성큼 들어왔습니다. 오미숙이었죠. 민강병원에서 입고 있던 고급 코트를 그대로 걸친 채 아무렇지도 않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더니 음료수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다가가면서 은우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은우야, 오늘 야간까지 한다고 했지? 힘들지 않겠어? 그 말투는 마치 오래 키워온 자식을 걱정하는 엄마 같은 톤이었습니다. 영란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잊어야 산다고 말하던 사람이 막내딸에게는 저렇게 다정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우는 살짝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이사님 괜찮아요. 어차피 낮 동안은 쉬니까요. 아까도 병원까지 태워다 주셔서 감사했어요. 태워다 준 게 뭐가 대단해. 엄마는 웃으면서 준비해온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말한 영양제랑 비타민. 몸 관리 잘해야 나중에 큰일 할 수 있지. 우리도 더 도와줄 수 있어.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영란은요. 진짜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려다가 동시에 눈물이 훅 올라왔습니다. 자기한테는 숨기기 바빴던 막내딸의 존재를 저 애한테는 아예 천사 후원자인 척 포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막내한테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좋은 일 하나 하자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은우가 쇼핑백을 받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누군가도 살릴 수 있다면서요. 이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도 누군가 살릴 수 있으면 좋은 일 같아서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 말이요. 영나 가슴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내가 살려야 할 누군가가 사실 자기 언니라는 걸 이 아이는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때 우준이 아주 낮게 욕을 한 번 했습니다. 와 진짜 이건 좀 아무리 사람 좋기로 소문난 그도 이 장면만큼은 참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영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동문 센서가 감지되려던 찰나 우준이 재빨리 그녀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지금 안 들어가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내 얼굴 보면 저 사람도 바로 알아챌 거야. 여기까지 따라온 거 들킬 수도 있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쥔 카드들 다 한 번에 태워버리는 걸 수도 있어. 말이 맞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편의점 안에서 은우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근데요, 이사님. 은우가 머뭇거리다가 물었어요. 저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진짜 몰라요? 시설에서 가끔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올 때 이름이 지금이랑 조금 달랐던 것 같다고. 기록이 좀 이상하대요. 원장님도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고 혹시 이사님은 아시는 거 없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은 누군가 언젠가 반드시 할 거였는데 오늘이 그날이 돼버린 거예요. 오미숙은 딱 1초 동안만 표정이 굳었다가 금방 미소를 회복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이름이 마음에 들면 그게 진짜 이름이지. 지은우, 예쁘잖아. 다시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도 가끔 생각나서요. 어릴 때 누군가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것 같은 기억이 자꾸 나서 비 오는 날 우비 입은 어떤 여자랑 큰 애가 손잡고 가다가 뒤돌아보면서 저 부르던 근데 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영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장면을 얘도 기억하고 있구나. 비 오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엄마 치마를 잡고 서 있을 때 작은 손이 자기 팔을 붙잡으며 울던 그 장면. 그때 자신이 돌아보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가자고 손목을 잡아 끌던 힘. 그게 둘 다의 기억 속에서 다른 각도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그냥 꿈일 수도 있어. 엄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이상한 꿈 많이 꾸거든. 특히 어릴 때 상처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앞으로 할 좋은 일이나 생각해. 알았지? 은우는 대답 대신 쇼핑백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눈을 보고 있자니 영란은 더 이상 참고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녀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오늘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우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그런 눈인데 너 혼자 지켜보기만 하긴 너무 잔인하네. 들어가자. 대신 감정 폭발하면 내가 끌고 나올 거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편의점 출입문 위에 설치된 작은 CCTV에 붉은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은 몇 분 후 그대로 민강빌라 거실벽에 달린 TV와 재단 사무실 모니터에도 전송될 예정이었죠. 오미숙이 설치하게 했던 또 다른 추적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사이에요. 각자의 비밀이 서로의 화면 속으로 침범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편의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영나 인생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큼은 누구라도 바로 알 수 있을 만큼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